자, 예, 반갑습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는 고광섭이고요. 홈런만 한 500주 있어요. 나무는 한 8년 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하다 온 게 냉해도 많이 받고 또 착색하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좀 많더라고 여기가요. 뭐야 하루 저기 햇볕은 아침에는 제일 먼저 보는데 한 3시 반 되면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3시 반에요. 예.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8년 동안 농사하시면서요. 지금 저는 이 나무를 보고 한 12, 13년 된 걸로 봤었거든요. 네. 근데 8년밖에 안 됐다면은 지금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목을 보면은 뭐 26하고 9하고 섞여 있어요. 아, 그래요? 예, 26도 군데군데 보이고 이제 거의 많은 숫자는 9 대목인데 지금 26이 지금 군데군데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네. 8년 동안 농사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착색, 냉해. 냉해하고 착색. 지금 여기 중심가가 거의 없어요 지금요. 올해 예. 중심가가 전부 다 냉해를 받아가지고요.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나머지 갖고 이제 달았는데. 지형상으로 보면 여기 냉해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툭 트이고 위로 딱 올라서서 냉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요 밑에가 지금 하천이 흐르잖아요 물이요. 그하고는 크게 저 정도 하천 가지고는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해마다 냉해를 받아요. 해마다 안 맞을 때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측화에 지금 과일을 착화시킨 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 과일 모양을 보면 지금 그 지베릴린 계통 비대지를 좀 쓰신 것 같아요. 수성 촉진제 한 번 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엑셀런트 엑셀런트. 네, 그걸 해가지고 좀 그 사용 양보다 더 줄였거든요. 예. 줄여갖고 한 1cm 될 정도에 그때 한 번 했어요. 폼이나 이런 건 쓰신 예. 거는 아니고요. 안 쓰고. 예. 근데 이제 그 보니까 꽃들이 예. 바로 떨어지잖아요. 예. 안 떨어진 부분들이 많더라고. 그 사과들에 이렇게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꽃들이 안 떨어져가지고요. 예, 과일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꽃잎이 그대로 붙어 있다는 예. 얘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비대지를 너무 적극적으로 쓰면은요, 홍로에서는 꽃잎이 안 떨어져요. 수정이 완료가 되면 이 꽃잎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꽃잎을 물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일들이 보면은 과심 곰팡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이제 폼이나에 쓸 때 그런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로는 가급적이면 비대제를 써도 이게 과형이 조금 이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비대제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물론 성분표를 보면 지베릴린 성분이 없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거 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지금 과일 모양으로 보면은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아마 시장에 나가면 업자들은 저거 보면은 저 분명히 폼이나 썼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대지 안 쓰고 이제 비배 관리로 그렇게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2, 3년 지속적으로 쓰고 안 쓰잖아요. 그 영향이 한 2년은 지속됩니다. 과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쓰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잎색이 지금 상당히 진합니다. 뭐 일조량도 오후에 좀 빨리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착색시키는 데는 조금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지금 바로 착색 예비 관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불과 한 45일밖에 안 남았죠. 4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착색 관리를 좀 들어가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6월달부터 인상가리를 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바닥 반주에다 해가지고 인상가리, 황상가리 지금 계속 한 3회 밀었거든요. 예. 근데 관주로 주셨어요? 반주로. 관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상 칼리를 뭐 이 정도 같으면 한 서너 주먹 그냥 토양 시비를 한번 해주세요. 양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M9 대목인데 M9 특성이 과일에서 나타나는 게 지금 다른 과원에 비해서 많이 조금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장수 평균 과일 크기가 지금 상당히 크죠, 홍로는. 근데 이 보면은 조금
평균치보다는 조금 못 따라가는, 이제 물론 뭐 45일이라는 시간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평균 사이즈로 보면은 조금은 한 10% 이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정 방법도 제 관점으로 보면은 조금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결과지들이 조금 너무 길게 형성이 돼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사실 홍로는 이런 결과 모지를 형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단축갱신해서 이런 결과 모지가 길게 형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뭐 이런 경우라면 여기 좋은 거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럼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좀 짧게 해서, 그리고 여기 뭐 시비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감사비료를 한 번은 이제 좀 가을에 요소를 한 10포 이상 했었고요. 이 밭에 10포요? 네. 그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겁니다. 감사비료 그럼 땅에다 주신 거네요. 네. 아, 예. 감사비료는 절대 땅에다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연면 시비로 가볍게 끝내야죠. 그래서 그 작년부터는 지금 바닥에 놔두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올해도 거의 안 줬어요, 바닥에다가요. 아, 올해 뭐 기비나 네, 이런 건 네, 전혀 안 하시고요. 그냥 항상 마그네슘 주고요. 퇴비는요? 퇴비는 지금 한 3년 됐어요, 안 준 지가. 이제 모르고 막그 갖다 예. 깔았거든요. 예. 그 2년인가 계속 그렇게 깔아줬어요. 그랬더만은 풀은 안 났고 좋은데요. 이거 착색 관리한대요. 어렵다 해가지고. 그래서 퇴비는 뭐 안 주셔도 앞으로 뭐 이 사과밭 없앨 때까지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무는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측지하고 이 주간하고 측지 비율이나 이런 것도 잘 맞아 있고, 그래서 결과지만 조금 단축 갱신 해주고 이렇게 오래된 결과모지 그냥 갱신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뭐 나무가 나이를 먹어도 품질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를 조금 더 줄여주세요. 지금 상단부가 지금 하단부하고 거의 길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올겨울에는 상단부도 조금 더 단축 전정을 강하게 해서 햇볕이 조금 더 잘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난번에 교육할 예. 때 하실 때 이곳은 활발하게 운동하니까 내비두고 예. 이 부분을 좀 따주려면 따주고 싶은데 근데 나중에 그 지금 말고? 저격할 때요. 저격할 때. 지금 말고 예. 과감하게 따주라고. 예. 요건 내비두고. 예. 지금은 따지 마세요. 네. 예. 상단부는 조금 많이 도장지가 나와가지고 예. 지금 상단부 도장지 좀 처리 좀 정리하고요. 예. 그 조금 이제 그 뜨거운 것은 이제 그 자르고 있거든요. 예.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아직은 조금 빨라요. 지금 이제 과일이 한참 커야 할 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하시더라도 좀 가볍게 해주시고, 이제 8월 달에 그때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예. 지금 과일 못 크면 나중에 와서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착과수 조사 했나요? 네, 했습니다. 여기 평균 착과수 몇 개 나옵니까? 154개. 154개. 장수 기준으로 보면 좀 많죠. 154개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못 크는 것들,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지금 툭 붉어진 것들 있죠. 네, 여기 예. 왕가 막 키우고 있는 예. 것들이요. 뭐 이 정도는 괜찮고요. 요 정도. 예. 저것도 괜찮고, 그것도 괜찮고요. 그냥 이런 형태로 뛰는 것들, 네. 저런 거는 조금만 따주시면 아마 나머지 것들이 빨리 좀 더 클 겁니다. 비대지를 지금 줘도 과일이 크나요? 지금 효과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햇빛이 키워요. 이제 올해 장마 끝났습니다. 장마는 끝났고 이제 지금부터 과일 클 일만 남았고요. 근데 지금 장수는 탄저병 어떻습니까? 탄저병. 지금 다른 지역은 탄저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저병 관리 지금부터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방제는 가급적이면 단제 위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뭐 치료제하고 보호제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시든 아니면 이제 합제를 쓰시든. 그래서 아직 병이 문제가 안 된 상황에서는 합제는 가급적이면 우선 쓰지 마세요. 지금 이제 보호제로는 탄저병에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게 다콘이라고 캡탄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오늘 같은 날 뿌리면은 잎 노랗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뿌리시든 아니면 오후에 6시 넘어서 뿌리시든 그렇게 해서 약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상가리는 좀 토양 시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요 옆면 살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수확할 때까지 부리오를 한번 계속 써보세요. 정규 방지할 때마다. 그러면 아마 색깔 내는데 상당히 도움 받으실 겁니다. 이런 거, 요거는 상품성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중심으로 좀 적과를 좀 더 해주세요. 이게 전형적인 그 지배력이 들어있는 비대지 쓸 때 홍로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홍로는 아무튼 비대지 잘못 쓰게 되면 과형이 이상해져요. 가급적이면 비대지를 조금 안 쓰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무가 세력이 좋다 보니까 예. 항상 사고가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수정 촉진제하고 그 한번 썼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특히 홍로 하시는 분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뭘 자꾸 주려고 해요. 뭘 자꾸 주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뭐 결과가 잘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무 가급적이면 손대지 마세요. 지금 나무 세게 손대면은 과일 크는 게 딱 멎어버립니다. 도장지도 꺾이는 가급적이면 도장지도 이렇게 있으면 이거 그냥 추가 있으면 추 걸어서 이렇게 해 놓으세요. 이렇게. 특히 이 앞쪽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착색기 때 햇볕 들어가는 거 방해한다고 이거 다 제거해 버리잖아요. 막판에 얘들이 과일 키우고 색깔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제거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해 놓으세요. 추로. 이렇게만 해 놓고 나중에 이제 잎 작업할 때 이렇게 해버리세요. 잎 작업 하실 때 얘들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색도 제대로 나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갈반병이 심하게 걸려서 잎이 70 내지 80% 떨어졌어도 얘들이 있으면 색 나고 당도도 올라갑니다. 즉 제가 훑어낸 거는 이거는 이미 기능이 떨어진 노엽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끝까지 과일을 키우고 색을 내고 당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거 제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기 싫어도. 농약하고 햇볕 들어가는 거 방해되면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대신 여기는 많이 따도 돼요. 과대지는 많이 따도 됩니다. 지금 따도 됩니까? 아니요. 좀 이따. 예. 과대지는 많이 따도 돼요. 여기 뭐 한 서너 장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부사도 같은 게 다 똑같아요. 아마 이런 것도 아마 전정할 때 나갈 것 같거든요. 이게 장수가 우리나라에서 홍로 전정은 가장 잘하는 지역이거든요. 아주 심플하게. 결과지도 짧게. 근데 여기는 지금 결과지가 아니고 결과 모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차피 결과 모지가 만들어도 과일 하나밖에 더 못 따거든요. 근데 홍로는 무조건 결과지 과일 하나로 농사를 짓는 게 답이에요. 그래야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물건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홍로는 다른 품종은 결과 모지가 필요하지만 홍로는 사실 결과 모지가 필요 없습니다. 결과 모지를 만들어도 이렇게 강하게 만들면 안 되고 이 정도 약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측지상에 이렇게 강한 결과 모지가 전장하고 나서 붙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여기 이거 이렇게 제거하면 아깝죠. 뭐 이 정도 굵기라면 사과 3개는 달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측지에 지금 이 바깥쪽에 결과지 많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달고 이 안쪽에서 하나 달고 이거 없어도
여기에서 내가 달고 싶은 8개, 10개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전정 방법을 조금은 개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아닌 한은 홍로는 무조건 대거를 만들어야 돼요. 후지는 중소가도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데 홍로는 중소가는 가격 안 나옵니다. 추석 딱 지나고 나면 이제 그해 전체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 변동은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대과 아니면은 돈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축지처럼 결과지를 저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첫 번째 결과지도 조금 단축을 해서 뭐 과일 하나만 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요. 그리고 지금 이거요. 네. 이거 아주 좋은 결과지입니다. 전정하실 때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측지 자체도 잘 안 굵어져요. 저런 것만 남겨놓으면. 근데 이제 이런 결과모지를 많이 붙이면 많이 붙일수록 이 측지도 빨리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 측지는 조금만 전정해 놓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데서 이렇게 단축 들어가서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과일도 조금 더 좋아지고 색깔 내는 데도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얘들은 지금부터는 기능이 서서히 떨어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착색 관리할 때 이렇게 따줘도 돼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더 뺏기는구만. 요거는 살려놓고. 이거 쳐졌는 거 다 끌어올려야지 햇빛도 잘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늦었습니다. 지금은 이거를 들어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들어 올리는 순간 한 이틀 지나면 낙과되기 시작하거든요. 더 이상 처지지 못하게만 잡아주세요. 왜 들어주면 낙과 현상이 일어나요? 과일 위치가 바뀌어요. 근데 홍로는 이 귀가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은 이게 그래서 들어 올리는 유인은 6월 안에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낙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물 흐름이 멈춰서 그런가요? 아니요. 이게 과일이 이렇게 달려 있다가 네. 들어 올리면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럼 똑 떨어져요. 꼭지가 움직여 버리니까. 꼭지가 움직이. 그래서 더 이상 처지지 못하게 요 정도만 해서 묶어주세요. 후지도 마찬가지죠? 후지는 괜찮아요. 후지는 괜찮아요. 예, 좀 질겨요. 후지는. 근데 이게 바람만 불어도 이게 떨어져요. 낙과가 되더라고요. 근데 SS기도 조금 강하게 하면요 뒤에 보면 몇 개씩 떨어져 있어요. 그거는 적과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저가에도 괜찮아요? 적과는요, 사과 수확이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적과는 딸 때까지 하는 게 적과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적과 빠진 것도 보이고 그래요. 저렇게 뾰족한 거 있죠. 네. 기둥 옆에 거. 네. 저런 거 따버리세요. 저거는 나중에 선별해서 난자에다 놓으면 자빠져요. 밑에가 채워지질 않기 때문에. 저렇게, 저런 거. 이거 턱 굵어지는 거. 턱 굵은 거. 예. 미리 없애버려요. 비대제 중에 지베렐린 표시가 안 돼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수정 촉진제 같은 예. 거 같은데요. 여기 인공수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공수분 하셔야 돼요. 꽃가루를 그냥 SS에다 넣고 그냥 확 품어서라도 최소 한 번은 해주면 과일 모양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 벌로 하는 것보다 인공수정을 꼭 해야 돼요? 저희는 벌로만 했었는데. 뭐 수분수가 많으면 네. 그래도 되는데 홍로는 홍로 개화기 때는 수분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품종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일부러 벌통을 갖다가 놓거든요. 예,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홍로는 안 돼요. 수분수가 없는데. 그래서 꽃가루를 최소 한 번 정도는 살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과일 모양도 예뻐지고. 그리고 종자가 없으면 이게 채워지질 않아요. 인공수분 안 한 과일들 보면은 보편적으로 여기가 뾰족해요, 끝이. 근데 인공수분을 한 과일은 납작합니다. 모양도 예쁘고. 요거 인지하게 이게 놀래가지고 떨어진 거를 해봤더니 보니까는요. 쪼개봤더니 아니 씨가 예. 씨가 안 들었더라고요. 속에 그래요. 있어요. 이게 씨가 있으면 낙과가 덜 돼요. 종자가 형성이 되면. 그래서 지금 8년 동안
인공수분을 한 번도 안 하셨다면은 내년에는 반드시 인공수분을 하세요. 빨가서 따보면 이렇다고. 여기 500주 같으면 SS기 한 차 반이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차 반이면 한 10봉 사셔가지고 500에 5봉, 6봉 넣고 그냥 확 품어주세요. 그 대신 꽃가루를 2리터 병에다가 물 좀 받고 아니면은 그냥 좀 큰 그릇 아니면은 믹서기도 괜찮아요. 믹서기에 물 받고 거기다 꽃가루 부어 넣고 돌려줘요. 완전히 섞이게. 그리고 SS기다 그냥 부어가지고 품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고속 2단으로 달리시면은, 예. 이제 거기에다가 정 불안하면 그 수분 수정 촉진제가 있어요. 영양제. 그거 한 병 넣고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종자가 형성이 돼야 과일이 제대로 커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전부 지금 비대제 힘으로 지금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가 안 채워져요. 저기 아래쪽이. 그리고 수확이 끝나고 나서요. 지금 저 대목을 조금 일부 노출을 시키셨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냥 조금 더 노출을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SS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고압으로 쏴버리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조금 더 노출. 그래서 굵은 뿌리가 그냥 햇볕을 볼 수 있게. 예. 그래서 그 뿌리만 노출시켜놔도 좀 안정이 되거든요. 이게 저런 식으로요. 저걸 조금 더 노출을 시켜주세요. 지금 이제 제일 처음에 생각 없이 저 밑에는 한 석주를 단근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앞에서 해버렸어요, 저기요. 그 나무 앞에서요. 그 괜찮은가요? 나무 앞에서 당근을요? 네. 어느 정도에서요? 그냥 나무 바짝. 너무 가까워요. 최소 한 60은 떨어져야 돼요.